유전 후발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전 시간에 동해 유전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때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동해 유전 관련해서 코오롱 글로벌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후발주 중에서는 대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방, 오늘 65% 수익권에서 수익을 좀 일부 또 챙겨놨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후발주라고 보기보다는 선발주에 가까운 종목인데, 이제 이렇게 오른 종목 말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뉴스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해 유전 관련해서 아직까지 여당 야당의 논쟁이 심하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무엇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엑슨모빌이 등장을 했고, 이 엑슨모빌이 이 동해 유전을 검토를 했고, 한국의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엑슨모빌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BMT인데, 이 종목 역시도 세계 최대 시추업체인 엑손모빌 대왕거래 투자 검토, 기술 인증, 핵심 협력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또 이 종목 역시도 일부는 움직이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코오롱 글로벌은 조금 처음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3.4조 규모로 0일 만에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아스콘 국내 1위 부각이다. 이제 동해 유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교통편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S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고 권리락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을 해요. 그 기간까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상세 분석은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DNI 고속도로 토목 사업 포항 영일 신항 3대 주주 기대감의 상승세. 자, 이 회사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지금 벌써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눌러주면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일이라는 회사도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추진해서 영일만항 물류창고 2만 톤 직수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3일도 수혜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뉴스에서 안 나온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스페코입니다. 이 스페코는 우리가 방산주로 알고 있지만 방산주 외에도 아스팔트 관련한 그러한 이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이 스페코도 차후에 영일만 즉 동해 유전 후발주로 합류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재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될 것인데요. 앞서 봤던 이제 몇 개의 종목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오롱 글로벌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게 맞고, 동방은 현재 우리 유료방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패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BMT인데 BMT 같은 경우 현재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에서 쌍바닥 지지 패턴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신뢰도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신용 비율도 2%로 높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1100억대고 유통 가능 물량 360만 준 품절주기 때문에 만약 이때에 세력들이 물량을 일부 장악을 했다라고 하면
이 고점에서 개미 털기 물려있는 개미들을 이렇게 지금 거래량 없이 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나왔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때 물량을 대부분 장악했다라고 하면 오늘 거래량은 거의 개미들의 털리는 물량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나쁘지 않고 재무 상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쌍바닥 확인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는 되는 그러한 종목을 일단 파악이 되고요. 자, 두 번째 3일. 자, 3일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 앞에는 아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래량이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금 보시다 보면 2022년도에 이때 대량 거래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 뒤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구간들이 매집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매집으로 해석하기 아직은 많이 좀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3일은 조금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관심에만 등록하고 공략은 하지 않는 것이 무난할 것 같고요. 자, 재무 상태는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신용 비율도 0.1%로 거의 뭐 신용도 없다시피 하고, 재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데, 이슈거리가 이제 동해 유전 관련해서 세력들이 이제 이 이후에 접근을 해주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HLDNI. 현재 주가의 위치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입구를 길게 달고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유통 물량은 1900만 주로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신용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0.01%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채라든지 증자 이런 물량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HLDNI는 과거의 구기업명이 한라였고요. 2022년도에 유상증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회사채 관련해서 일부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주가 위치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눌러주면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 눌러주면은 이 종목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스코예요. 자, 다스코는 오늘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이날이죠. 5월 13일 날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자, 현재 주가의 위치는 완전 바닥권이죠. 지금 2년, 3년 정도 차트를 놓고 봤는데 완전히 바닥권이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올라왔어요. 자, 21선 위로 현재의 주가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완전하게 하락을 멈추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이 둬야 되겠죠. 이 종목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최우선 공략주 순위에 한 종목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은 600억대 초반이고 유통 가능 물량은 1170만 주. 자, 그리고 재무 상태는 올 1분기가 적자예요. 하지만 작년까지 크게 재무 상태는 문제가 없었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용 비율은 4%가 조금 안 됩니다.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채 그리고 증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사채 같은 경우는 당장 나올 수 있는 사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140억 전환사채가 지금 2022년도에 발행이 되었고요. 전환가액이 6,329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3,360원이죠. 자,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6,329원이니까 지금은
전환이 안 되죠. 6,000원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스코는 도로 안전 표지판 이런 쪽에 이슈가 있었고, 과거에 우크라이나 즉 재건 관련 수혜주로서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데, 다스코 역시도 오늘 여길만 고속도로 이 이슈의 테마로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 킵은 반드시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G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발표로 급락을 한 후에 행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결국 유상증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주가 관리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론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이 능한 분들은 단타로 치고 빠지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인다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재무 상태는 작년에 적자폭이 컸고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인데,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재무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요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다만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바로 또 뭐 몇 달 뒤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니까, 유상증자 즉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는 미리 털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코인데요. 스페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산 관련 수혜주로 움직였지만, 지금 현재 전쟁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죠. 재무 상태가 보시게 되면 2년 연속 적자고 올 1분기도 적자입니다. 그죠? 자,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금 조달, 주주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채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가장 큰 악재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되겠죠. 신용 비율은 5%대고 시가총액은 500억 중반, 유통 가능 물량 970만 주로 세력이 붙기는 정말 좋은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 봤을 때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주가만 밑에 더 빠지지 않는다라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이게 이러다가 지금 현재 여길만 고속도로 관련 뉴스로 다른 종목들은 다 움직이는데, 얘만 지금 뉴스가 안 나고 안 가고 있죠. 이게 시간 외에서라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채라든지 증자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없네요. 자, 그러면 보통은 다 이 스페코는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만, 다시 방산 관련된 내용만 거의 많이 나와요. 아니면 뭐 일부 공급 계약 체결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나온 뉴스인데요. 재건 관련주로 스페코가 부각이 되었다 나오죠. 이러한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봤던 다스코도 나와 있고요. 풍력 관련 이슈도 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국내 1위 아스팔트 수출업체로 부각이 되었다. 이게 2022년도 7월 5일날 나온 뉴스예요. 자,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아스팔트가 안 깔릴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이렇게 아스팔트 이슈로 움직였던 기업인데, 왜 오늘은 이 뉴스가 나왔을까요? 의도적으로 뉴스를 세력들이 안 올렸을 가능성 열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제 기준으로는 다스코와 스페코인데, 스페코는 다른 건 다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적자 부분이 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유상증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만 감안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코 같은 경우는 21선으로 안착하지 못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충분한 인내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동해유전이 테마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100종목 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추 날짜가 가까워진다든지 아니면 엑슨모빌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검토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관련주들, 특히나 또 후발주들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앞전에 분석해드렸던 선발주 중에서 대장의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한 종목들도 충분히 눌림을 받고 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해 후발주, 동해 유전 후발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